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좀 잘 풀리시던가요? 네. 이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우리 본 시험 난이도와 이제 똑같이 이제 맞춰가지고요, 시험은 이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다양하고 이제 좀 폭넓게 다루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시험에 올해 출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 여러 번 시험이 끝나고 나더라도 복습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문을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리 자료, 우리 앞에서 보셨던 이제 파이널 정리 자료 있죠? 그 정리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법상 우리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을, 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결정하려는 때는, 자, 여러분, 우리 지적은 이제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주의. 다만 이제 직권주의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지적소관청에 직권이 발동된다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이제 소유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이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직권이 발동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직권에 의한 절차는, 우리 직권에 의한 절차를 여러분 독립해서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절차는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으로 조사를 나가려면 명색이 이제 관공서니까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문들에 보시면 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도 나오고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본심에 이렇게 잘 출제를 해요. 글자도 비슷하니까 헷갈려요.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 계속 내용 보시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라는 거.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제 직권에 의한 절차 순서를 한번 봐요. 제일 먼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만 수립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합니다. 먼저 조사 나간다. 자, 그러면 일단 조사한 내용 적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을 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 작성. 자, 그러면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요.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셔야 돼. 다만 지적 공부는 정리하기 전에 항상 근거 서류 결의서 작성합니다. 이제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순서에 따릅니다. 자, 다만 신청이 아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직권주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청이 원칙인데 이건 이제 직권에 의한 절차로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니까 뭔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신청에 의한 절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조사부 작성을 근거로 해서 이 조사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토지 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부를 근거로 해서요. 조사한 내용 적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토지 이동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다가 이 조서를 첨부한다라는 거죠.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했구나라는 걸 딱 표가 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사실 토지동 조서 작성해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거의 잘 출제되지 않는 내용인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같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동 조서 작성해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해서 요 결의서에다가 첨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다. 그죠? 2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요. 우리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자,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지번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요, 지번이 이제 나중에는 무질서하게 배열이 돼요. 최초 우리 지적소관청은요, 지번을 부여할 때 본번 부여 원칙과 북서 기번 원칙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 북서 기번 뭔지 아시죠?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뒀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요. 그렇게 이제 부여를 해뒀는데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 지번을 쓰다 보면 특히 이제 토지동 중에서 분할과 합병 때문에 그래요. 분할을 하게 되면 막 지번이 새로 생기거든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또 지번이 없어져. 그러면 막 나중에는요, 오랫동안 쓰다 보면 나중에 막 1번 옆에 지번 1번 옆에 100몇 번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 취지가 몰각이 되니까 그래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번 변경,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지번 변경. 역시 행위 주체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은 이제 지번을 변경, 즉 새로 다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지번 변경은요, 그럼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일까요? 대량일까요? 대량이죠. 그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즉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자,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우리 지번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우리 신규 등록과 등록전화는 그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 신규 등록과 등록전화는요, 그 대상 토지가 원칙적으로 한두 필지 소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할 때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 이제 소량이니까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라는 거죠.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반드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지번은 분할 지번으로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그 분할하고자 하는 그 토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분할도 분할해봐야 토지 한 필지 두 필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할하고자 하는 그 토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옳은 지문이다. 그죠? 그 다음 4번. 자,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4번 틀린 거 아시겠어요? 4번 틀렸다. 그죠? 지금 이 4번 지문은요,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우리 지목 변경, 여러분 지목 변경은요,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거예요. 지목만 바뀌는 겁니다. 토지 이제 개발 행위 하니까 형질 변경이 있고, 그래서 지목 바뀌는 거, 그걸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목 변경은요, 여러분 뭐 토지를 내 토지 이제 지목이 전이었는데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럼 갑자기 지번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목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아예 지목 변경은 아예 지번 새로 부여하는 그 토지동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번 새로 부여하는 경우 아니다. 지목 변경은. 그럼 이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자 여러분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는 최멀려의 여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그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 4번은 틀렸다고죠. 그다음 5번 합병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여러분 합병의 경우에는 우리 합병은요 신청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맞죠? 5번은 우리 분할과 달리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반드시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있으면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근데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자, 됐네요. 그럼 답은 4번이다, 그죠?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원야라는 것은 이제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미개발 토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토지. 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이나 모래 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미개발 토지들이다. 그죠? 따라서 얘는 지목을 뭐로 해야 되죠? 미개발 토지는 임야로 하죠. 따라서 잡종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임야다. 그죠? 그 다음 2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를 조성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맞네요. 그래서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아니면 가축 등을 사육하는 우리 축사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자, 여기까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다. 그죠? 과수원. 근데 계속 이어서. 자,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여러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은 X 틀렸다고 죠. 뭐 때문에 틀린 건지 아시겠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 때문에. 우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 맞는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수원에 이제 집을 짓게 되면 그때는 토지 분할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할 파트에서 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수원에 집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토지는 지목을 대로 설정하셔야 되니까 분할하셔야 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때는 60일 이내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 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자, 인공적인 수로 뚝 나오면 여러분 지목 뭐죠? 국어다. 그죠? 그래서 유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자, 뿜어져 나오는 거. 얘가 핵심 표지입니다. 용출구 뿜어져 나오는 거. 지목 뭐죠? 광천지. 그래서 용출구 나오면 여러분 광천지다라는 거. 우리 주유소 용지는 이제 석유류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부지를 이제 주유소 용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5번도 X. 자, 지목 파트는 뭐 매년 여러분들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문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는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방위각의 각지. 자, 1번 지문 좀 생소하시죠? 역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방위각의 각치, 이제 각도다 이 말이에요. 각치. 그 다음 종행선의 수치 또는 우리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에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는 5 미만이다. 우리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이다. 즉 절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버리고 5 미만일 때는 당연히 버리셔야 되고요. 아니면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니까. 그다음 5를 초과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올려야 되죠. 당연한 거다, 그죠? 1번은 옳은 지문.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을 하나. 맞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좌표까지 나타나 있으니까 그때는 바로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나머지 그 외의 지역은 그 외의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우리 도면 가지고 일일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길이 재기쳐야 돼.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다라는 거. 그죠? 그 외의 지역은 전자면적 측정기. 맞네요. 그다음 3번. 합병, 지번 변경, 위치 정정,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자, 하나하나 보죠. 여러분, 합병.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합니까? 면적 측정.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자, 측량 실시하고 측량 실시, 지적 측량 실시, 엔드입니다. 측량 실시하고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 면적을 측정합니다.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면 그 도면 가지고 이제 면적 측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합병, 여러분. 합병은요. 측량 실시합니까? 안 해요. 합병은 중간에 있는 경계 말수 지우기만 하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경계는 말수하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 면적은 합산만 해주면 됩니다. 합병은 아예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그다음 지번 변경, 말 그대로 지번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지번만 바뀌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측량하는 거 아니니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니고. 그다음 위치 정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용어 좀 알아두세요. 위치 정정은요. 면적에는 증감 없이 차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돼서 정정하는 것을 위치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예요. 아주 미미한 오류거든. 면적에는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살짝 잘못돼서 정정하는 거다. 그래서 위치 정정은 직권 정정 사유다. 자, 그럼 얘는 전제 자체가 면적의 증감이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얘도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 자, 그다음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자, 요 두 가지 지적 측량은요.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 두 가지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되어 있어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했다고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이 3번 지문의 형태가 이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지문의 형태죠.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로 한번 이런 지문 형태가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닌 거 하나 여기다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지문.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면적을 등록할 때, 자, 축척이 우리 600분의 1인 지역이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얘는 분모가 이 세 자리다, 그죠?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여러분,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원칙적으로 축척을 얼마로 하죠? 원칙은 5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500분의 1인데 다만 우리 농지 구역 정리, 농지의 경우에는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라 하더라도 1000분의 1로 하되 우리 시도지사 승인 얻으면 6000분의 1까지도 작성할 수 있다, 도면을. 농지의 경우에만. 왜냐면 농지는 한 필지가 무지무지 크니까.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원칙적으로 500분의 1이에요. 그럼 500분의 1, 600분의 1, 얘는 지금 분모가 세 자리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면적을 등록, 즉 결정할 때, 나타낼 때 이 말이죠. 나타낼 때 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면적을 나타낸다, 그죠? 자, 그럼 내용 보시면 면적을 등록할 때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나, 틀렸다, 그죠? 면적을 등록할 때 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나, 이 부분 틀렸다, 그죠? 이 부분이 X 틀렸네요. 우리 600분의 1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과 더불어서 얘도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계속해서 내용 보시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 뒷부분은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이 틀렸다고죠. 자, 이 4번 지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우리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면적을 등록, 결정할 때는 분모가 3자리니까 정밀도가 높아. 다른 것들은 막 1000분의 1, 1200분의 분모가 4자리거든. 근데 이 3자리,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으니까 얘는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더불어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4번 X, 그 다음 5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어느 게 정확한 거죠? 등록 전환될 면적이 정확한 거다, 그죠? 그래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다만 등록은 당연히 등록 전환될 면적, 얘가 정확한 거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다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명백한 오류거든요. 얘가 정확한 거니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거야. 그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권 정정까지 하셔야 된다, 그죠? 명백한 오류, 직권 정정 사유, 특히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아요.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한다. 오류가 명백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한 오류일 때는 그때는 소유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때는 정정까지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다만 이제 5번 지문은 아주 이제 기본적이고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지문에 여기 이제 넣어는 뒀는데, 사실 작년에 이 5번 지문 하나가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좀 강약을 두시면서 공부하시자고요. 자, 됐어요. 그럼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다, 그죠? 자, 5번으로 갑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지상경계에는 이제 현실의 경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우리 경계점 표지는 이제 말뚝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을 한다. 맞죠? 우리 지상 경계는 뭐 뚝이나 뭐 담장을 쌓거나,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는 지상 경계, 현실의 경계다 담장을 많이 쌓죠. 그다음 이제 조금 시골 외곽 지역에는 이제 경계점 표지 말뚝 같은 걸로 이제 지상 경계를 구분 표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 그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2번 틀렸다, 그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요, 우리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공부입니다. 얘를 지적 공부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공부예요. 뭐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특히 중요한 것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한다라는 거.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거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얘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인데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에 있는 경계만을 등록하는 별도의 추가적인 공부다. 그리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그 지목 여하에 따라서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목,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용 지목도 다 등록을 한다는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2번 X. 그다음 3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 그 지상 경계의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지 않으면, 소유자가 다르면요, 만약에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는 결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높낮이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그 중앙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 그다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결정 기준이 되죠. 자, 그 다음 4번. 분할에 의한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지만, 맞죠? 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4가지가 있어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법공도도. 그래서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법이 뭐예요?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 공은요. 공공사업, 공익을 위한 거니까 역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 도는 도시개발사업, 역시 공익을 위한 거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도시군 관리계획선, 역시 공익을 위한 행정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아시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역시 건축물이 있더라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법공도도. 자, 법원의 판결이니까 우리 법원의 판결이니까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5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를 분할하는 때, 이때는 한 필지 일부 소유권 이전, 즉 판다 말이죠. 부동산 중에 일부만 판다. 내지는 불합리한 지상 경계가 이제 삐뚤삐뚤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 바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 분할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 토지를 분할하려는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부터 말뚝부터 설치하고 분할 측량. 여기서 말하는 측량은 분할 측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우리 분할 측량 실시하실 때는 경계점 표지부터 설치하고 말뚝 설치하고 그리고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 어느 부분만큼 분할할 건지 그 부분에다 말뚝 딱 설치해서 분할 측량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 6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먼저 1번. 자, 소재. 자, 여러분 소재와 우리 집어는요. 모든 공부에, 이건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공부라도 모든 공부에 소재의 집어는 전부 다 등록사항입니다. 소재와 지번이 없으면 그 토지를 특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무조건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공부에도 다 등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 건축물의 번호. 이 건축물의 번호는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맞는데,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건 등록사항이 맞는데, 지적도 임야도에 표시한다 이 말이죠. 건축물이 있으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건 등록사항인데, 건축물의 번호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죠. 그 다음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록사항 맞네요. 그래서 등록사항 맞네요. 우리 삼각점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각점은 국가기준점, 이 지적기준점보다 더 상위의 국가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점, 국가기준점인 삼각점은 역시 지적도 임야도 도상에 삼각점이 지정이 돼 있으면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지적기준점 하면 3가지다, 그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역시 우리 지적도 임야도 도상에 이미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거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건축물의 번호 때문에 X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질문 보시면, 자, 지번. 소재와 지번은 모든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니까 지번 등록사항 맞고, 그 다음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 등록사항 맞네요. 자, 경계는 우리 지적도 임야도 도상에 그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그게 경계다. 따라서 경계는 당연히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 그 다음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등록사항 맞네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임야도에도요, 건축물이나 구조물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창고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역시 등록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등록사항이 똑같아요. 뭐만 다르죠? 제명만 다릅니다.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지적도는 지적도, 임야도는 임야도라고 되어 있어요. 제명만 다르지 등록사항은 완전히 같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제명만 다르고 등록사항은 완전히 같아요. 그 다음 삼각점 지적기준점 위치 등록사항 맞네. 2번이 답이다, 그죠?
그다음 3번 소재 등록상 맞고 지번 등록상 맞는데 우리 토지 고유 번호 왜 19자리 숫자 있죠? 이 토지 고유 번호는 대장 형식의 등록을 해요. 고유 번호와 장 번호 얘는 대장 형식의 등록을 합니다. 그럼 대장 형식이라고 하면 이제 한글과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지적 공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대장 형식이니까 한글과 숫자로 기재하는 대장 형식이니까 거기에도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을 합니다. 우리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항상 세트로 나와요. 좌측 상단에 고유번호, 우측 상단에 장번호.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제 지금 손에 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뭐야? 라고. 사실 어제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뭘 좀 이렇게 사실 잘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계를 다루다가 사실 기계를 다루는데 그렇게 익숙치 않거든요. 그 기계를 다루다가 살짝 뭐를 이제 교체한다고 이렇게 힘을 주다가 약간 다쳤습니다. 그래서 좀 부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굽히기가 조금 힘드네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유번호 당연히 등록상 아니다, 그죠? 고유번호는 아니고. 그 다음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우리 지적도입야도의 등록상 맞네요. 그래서 3번은 고유번호 때문에 X. 그 다음 4번 지목, 우리 지적도입야도의 지목 등록한다, 그죠? 다만 지목을 등록할 때 이때는 부호, 한 글자 부호로 등록하지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지적도입야도에는 지목 등록하는 거 맞고. 그 다음 부호 및 부호도 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에요. 부호 및 부호도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 그 다음 도각선과 그 수치는 등록상 맞고요. 고유번호는 역시 등록상 아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X. 그 다음 5번 지목 등록상 맞고 도각선과 그 수치 등록상 맞는데 고유번호 등록상 아니고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역시 등록상이 맞네요. 그래서 5번도 아니다. 답은 우리 2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그래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이제 증명서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추가적 덤으로 만든 공적 장부입니다. 얘는 지적 공부 아니에요. 추가적 덤으로 만들었다.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 다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지적 공부에 비교하자면. 추가적 덤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관리 운영 주체 당연히 지적 소관청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는 아예 태생부터가 전산화입니다. 전산화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 덤으로 만들어서 그냥 관리 운영의 주체도 지적 소관청이고 보존도 지적 소관청이 연구 보존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복제 시스템 전산화돼 있으니까 항상 복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복제 시스템 구축도 역시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이제 증명서 발급 받으실 때는 당연히 그 관리 운영 주체인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전산화돼 있으니까 지적 소관청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관리 운영 주체니까요. 전산화돼 있으니까 읍면 동장에게 즉 동사무소 가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네요. 그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는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상에 토지 표시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뭔가 잘못되어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 토지 소유자, 우리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을 합니다. 지적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도 마찬가지고 정정을 신청을 한다. 잘못 등록이 돼 있으면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돼 있으니까 정정을 신청을 한다. 자, 어디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하는 거지. 읍면 동장은 정정의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X 틀렸네요.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적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표시, 둘 다 토지 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정정의 신청은 누구에게 하셔야 돼요? 지적 소관청에 하셔야 돼요. 둘 다.
지적공부나 부동산 종합공부 둘 다 관리 운영권자한테 정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거다. 여기에 읍면동장 들어오면 안 된다 그죠? 읍면동장은 정정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하여 등록상 상호간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등록이 됩니다. 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가 토건 법률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4가지 이가 토건 외워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시행령에서 하나 더 뭐 부동산 등기에 나오는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그래서 이가 토건 등입니다. 이가 토건 등 등기에 나오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도록 해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 하나만 보면 다른 것들 일일이 다 볼 필요 없도록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등록상 상호간에 서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상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지 늘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맞다 그죠? 그래서 확인 관리하다가 만약에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면 해당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권력 분립의 원칙. 직접 야 너 나와봐 내가 정정할게 그게 아니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은 옳은 질문. 그 다음 4번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전 명부는 우리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렇죠? 맞네요. 그 다음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자 4번 여러분 옳은 질문입니다. 역시 이제 뭐 시험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지문인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제 지적 공부가 과거에는 이제 최초에는 부책식이었어요. 부책식.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책식을 다른 말로 여러분 장부식이라고 합니다. 장부 형태로 돼 있었다. 즉 하나의 책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왜 가계부 장부 있잖아요. 하나의 책처럼. 그럼 이 부책식 장부식의 단점이 뭐냐면요. 끼워 넣고 빼기가 잘 안 돼. 끼워 넣고 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나온 게 이제 카드식이다라는 거예요. 카드식이라는 게 이제 낱장으로 돼 있어요. 낱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구멍을 뻥 뚫어서 펀치로 이제 구멍을 뻥 뚫어서요. 철근으로 묶어요. 그게 카드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끼워 넣고 빼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전산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적 공부는 아직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적도 임야도 때문에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도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 지적도 임야도 같은 경우에 이걸 전산화 시켜버리면 일단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전산화를 하기는 합니다. 지적도 임야도도 전산화를 하기는 해요. 다만 이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는요, 얘는 법적 효력은 없어요. 편의상 전산화는 하긴 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라는 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전산화가 돼버리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왜 벌리면 커지고 오므리면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축척이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전산화 돼버리면. 그럼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축척이 핵심인데 몇 분의 몇의 축척으로 이 도면 작성했는지 실제 거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게 핵심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때문에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 공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발전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책식인 경우에는 보관상자, 우리 부책으로 되어 있으면 상자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다음 카드식이면 100장 단위로 이제 구멍 뚫어서 묶는다 이 말입니다. 바인더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 설마 여러분들 시험에 뭐 100장을 200장으로 바꾸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요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우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맞죠? 국장이 지적에 관한 그 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한다라는 거 맞네요.
답은 2번이다. 그죠? 예,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7번 문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공간정보법상 우리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축적 변경 매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작년에는 이제 2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올해는 한 문제 출제될 거예요.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우리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우리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잦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나 잦은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체계적 개발을 의미해요. 왜 토지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개발이니까. 개발을 하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잦은 토지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체계적 개발. 그러니까 이제는 1200분의 1로도 안 돼. 그러니까 가장 큰 대축척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지. 그 다음 하나의 지번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자, 그럼 뭐가 결여가 된다? 통일성. 그래서 통일성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한다. 그럼 가장 큰 대축척으로 500분의 1 이게 이제 축척 변경이다라는 거죠. 자,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우리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죠?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 그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거.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요렇게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축적 변경을 실시하게 되면 면적과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축적 변경은 소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지번부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다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 면적과 경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 얻고 그 다음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 거치시고 그 다음 이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라라는 거.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 원칙적으로 다 거치셔야 돼. 자, 2번 X. 그 다음 3번.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우리 시행 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자, 일단 주체도 아셔야 돼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간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30일 이내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말뚝 설치한다 이 말이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지적 측량, 즉 축척 변경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된다.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3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옳은 지문. 그 다음 여러분 4번 지문 특히 올해 시험에 또 답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우리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이제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 돈을 내셔야 되거든요.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아니 난 가만히 있었는데 축적 변경을 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어. 그러면 돈을 내셔야 돼요. 그 돈을 이제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이제 면적이 느신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왜냐면 그 전까지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라는 거.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이제 면적이 줄어드신 분은 돈을 주셔야 되거든요. 지적소관청에서 지급해 주셔야 돼. 면적이 줄어드신 분한테는. 이분은 우리 지적소관청은 받으라고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적소관청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다음 돈을 내셔야 되는 분은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기간 6개월도 중요하지만 기산점까지 여러분들 다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돈을 이제 내셔야 되는 분은 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셔야 되는 분은 우리 수령통지,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는 주셔야 돼. 수령통지 한 날. 소관청은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5번. 축적 변경에 따른 우리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마지막 절차. 승시경 측 조금 납확입니다. 납확, 확정 공고. 자,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우리 지적소관청은 항상 행위주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맞네요. 확정 공고, 마지막 절차 확정 공고. 이 확정 공고 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축적 변경은. 자, 됐습니다. 8번 문제까지 보셨고. 자, 9번 문제. 우리 공간정보법상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기억. 합병 대상 토지 중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으면 얘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법에 따르면 소유권 등기, 그 다음 용의권 설정 등기입니다. 용의권 설정. 즉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용의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유권 등기, 용의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접수번호까지 똑같다 이 말이죠.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동일한 신탁 등기. 그래서 소용창신. 법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요. 다른 권리 등기가 있으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합병 못해요. 말소하셔야 됩니다.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 불가. 그 다음 니은 합병 대상 토지 중 소유권에 대한 감유 등기가 있다. 역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 외에 다른 등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합병 불가. 그 다음 D급 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그래서 얘는 합병 가능. 그 다음 리을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의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같으나 접수번호가 달라요. 접수번호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얘는 추가적 공동저당이지 창설적 공동저당 아니에요. 접수번호까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돈을 빌리실 때 한꺼번에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바람에 접수번호까지 똑같다. 이런 경우에만 합병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수번호가 다르면 합병 불가. 창설적 공동저당은 아니니까 합병 불가. 그 다음 미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중 한 필지에만 전세권 설정, 용의권 설정이 돼 있으면요. 용의권 설정은 뭐 다 두 필지 다 돼 있던 뭐 한 필지만 돼 있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용의권 설정 등이 돼 있으면 합병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병 가능하다. 그죠? 따라서 합병할 수 있는 경우가 D급과 미음이다. 그죠? D급과 미음. 1번이 답이네. 그죠? 됐네. 자. 10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법상 우리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자,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특례를 준다라는 거. 옳은 것은 1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 역시 토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투명성 확보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신고하는 건 맞습니다. 신고하는 건 맞는데 누구에게 신고하셔야 되죠? 시도지사가 아니죠.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1번은 X 틀렸네. 그 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여러분 전속적으로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밖에는 없어요.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도 못해. 그래서 신청해야 돼. 토지이동 신청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밖에는 없고, 다만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토지이동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토지 소유자 여러분 토지이동을 원하는 경우에 직접 토지이동 신청하는 거 아니다, 그죠?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밖에는 없다. 그다음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요. 지번도 부여할 수 있고요. 특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 특례입니다. 지번도 준공되기 전에 지번도 부여할 수 있고요. 준공되기 전에 지목도 토지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다, 그죠? 다만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지번 부여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지적도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아직 사업 계획도,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라는 거.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은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 부여하는 거고, 이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토지개발 사업하면 아예 낙후된 지역 쭉 밀어버리고 필지부터 새로 획정하거든요. 그럼 지적을 새로 정한다. 그래서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맞네요. 3번이 옳은 지문이네. 그죠? 그 다음 4번. 우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를 아까 신고하셔야 된다, 그죠?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자,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까? 20일이 아니라 며칠? 여러분 토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생겨요. 돈은 동그랗다. 보름달. 며칠? 15일. 돈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돈은 동그랗다.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아유, 뭐 요번에도 그죠? 우리 지금 세간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천배 뭐 하면서 그런 나오잖아요. 엄청난 돈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동그랗다. 보름달 15일. 그래서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일일이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하셔야 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그 다음 5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다. 틀렸다, 그죠? 아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토지이동 사업 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우리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자, 되셨죠? (11번입니다) 자,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과수원에 집 지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과수원에다가 일부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집을 짓게 되면 아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설정하셔야 돼? 대로. 그럼 대로 설정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지목을 그 부분 대로 설정하시면 대로 설정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분할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지적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 원래 분할은 의무는 아니거든요.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 의무는 아닌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의무, 즉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아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즉 과수원에 집 지은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 맞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가 됐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해 놓고요.
실컷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엉뚱한 거 적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오타가 났다 이 말이거든요. 기재 잘못했다, 오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오류니까 이때는 직권정정이다,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X 틀렸네. 당연히 명백한 오류니까 직권정정 사유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토지동 정리결의서가 아니라 무슨 결의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소유자 정리결의서죠. 그래서 토지동 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라는 거죠. 4번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을 포함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뭐 때문에 틀렸죠? 신규 등록을 포함한 이 부분 때문에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의 경우에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한 다른 토지동들, 얘들은 등기 촉탁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X. 그래서 신규 등록을 제외한이라고 바꿔주셔야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즉 등기를 요하는 경우다 이 말이죠.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완료 통지서 바꿔서 며칠 이내 등기를 요하는 경우니까. 여러분 등기하면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등기하면 재산, 돈은 동그랗다. 보름달, 며칠? 15일.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5번 틀린 거 아시겠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아까 등기를 원칙적으로는 다 등기 요해요. 우리 토지동 있으면 다 등기 촉탁한다 이 말이죠. 다만 아까 뭐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토지동 중에서 뭐는? 신규 등록.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때는 그냥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통지한다 이 말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결과 통지. 15일의 절반. 그렇다 7.5일 할 수는 없으니까 7일 이내에 결과 통지한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다 등기 촉탁하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등기소로부터 지적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결과 통지한다? 15일 이내 결과 통지한다라는 거. 자, 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요. 자,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억 보시면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 검사하기 위한, 여러분 지적 현황 측량이 뭐죠, 여러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우리 지적 도면상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한, 아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지적 도면의 등록상이잖아요. 그럼 걔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황 측량은 현경이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측량이 끝나더라도 면적도 측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면적 측정 대상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검사도 받지 않는다.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검사 받지 않으니까 이때는 지적 측량, 검사 측량 실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얘는 지적 측량 실시하는 경우 아니네요. 그 다음 니은 우리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얘는 지적 측량 실시 사유 맞고. 자, 토지의 합병, 디귿 토지의 합병은 지적 측량 실시 사유 아니고요. 그다음 리을 지적 공부의 경계 또는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경계나 면적을 정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측량 실시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측량 실시 사유 맞고. 그다음 지적도 내에서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척 변경은요 항상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절대로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축척 변경은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당연히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거는 없으니까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게 이 경우에 이제 정밀도가 높은 500분의 1 대축척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작성하시려면 그때는 측량하셔야 돼요. 그때는 축척 변경 측량하는 건데 얘는 아예 축척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자, 따라서 우리 지적 측량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다. 그죠? 3번이 답이겠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기는 좀 해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